전 세계 코미디라는 페스티벌 쳐보니까 한 140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15,000분의 1이면 0.01% 정도 되는 거네요.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죠.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좀 들었죠. 맨땅 헤딩하는 거고 예산도 딸리고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도 많았죠. 그 약간 한두 해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인가 했고 저게 될까 싶기도 했고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웃음이 희망이다.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세계 4대 페스티벌로 급부상했거든요. 10년 안에.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크고 있거든요. 생각대로 돼가고 있구나. 부산이 그 대한민국이 정말 코미디 페스티벌 기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코미디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봐요. 더 많이 기대하고 있고 아, 이게 10회까지 이어져 온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네요. 네, 하여튼. 네. 그 뭉쳐서 하고 있는 후배들 보면 참 대견하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진짜 1살 때부터 지금 10살 때까지 잘 키워온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김준호입니다. 예.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10년 동안 해서 요새 뭐 추앙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를 페스티벌 때문에 좀 추앙한다는 우리 후배들이 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초창기에 특히 몇몇 기자님들이 그리고 주위의 방송 관계자들이 1, 2회 하고 말 줄 알았다고 다들 그랬어요. 예. 예전에는 우리 BICF를 거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부산 분들은 거의 알고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요. 뿌듯합니다. 예. (2011년도에) 그때 해운대 쪽 거기 포장마차에서 배우들이 BIFF 영화제를 하고 이쪽으로 싹 넘어오는데 막 환호성이 막 들리는 거라.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코미디 쪽도 저렇게 뭔가 축제를 만들자. 뭐 대종상이나 뭐 어떤 청룡영화제처럼 우리끼리 어떤 뭐 축제를 하자 이런 느낌의 움직임을 코미디는 왜 저런 거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단 한마디가 부럽다. 김준호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볼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코미디계는 지금 잘 되고 있었고요. KBS 같은 경우도 코미디 프로가 3개 막 2개 이렇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김준호, 뭐 김대희, 뭐 컬투 이런 분들이 이끄는 그 최고 선봉장인 건 맞고요. 제가 이제 김준호 씨랑 개그스타라는 이제 신인 개그맨 이제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메인 작가로 있었고 그때 이제 김준호 씨가 이제 끝나고인가 하여튼 중간에 쉬는 시간에 형님 뭐 부산에서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때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소주 마시면서 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죠. 자기 몸 하나 건사를 못 하는데 그냥 코미디 페스티벌도 아니고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네요. 확신에 찬 표정? 예, 굉장히 강단이 있으셨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누가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스트 포 래프라고 몬트리올 페스티벌을 저는 사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페스티벌의 일부 어떤 공연을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그 희귀템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코미디언들 보면서 저도 코미디언이 됐으니까 그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계속. K-팝, K-드라마, 뭐 K 콘텐츠가 다 가는데 왜 K 코미디가 없냐? K 코미디를 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자. 정확히는 2010년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고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활동을 했었고 해외 그 유럽 쪽은 이제 영국하고 두바이를 갔다 온 상태였어요. 12년까지면. 예. 사기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상한 걸 만들자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뭔가도 없었어요. 옹알스가 가장 섭외했을 때 파급력이 좋겠구나. 대외적으로나 그 개그맨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코미디 페스티벌 색깔이 정확한 게 옹알스거든요. 옹알스는 사실은 그 공연의 퀄리티나 대한민국 공연 코미디의 대표거든요. 대표고 옹알스가 이제 넘버버리고 그 서커스를 기반으로 한 코미디를 하기 때문에 옹알스는 그런 점에서 수출용 상품으로 저희가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섭외를 했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죠. 왜냐면 외국 친구들이 우리가 해외에서 교류를 하잖아요. 야 어디서 왔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하면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하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꼭 너희 나라에 페스티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뭔 소개를 못해요. 이 대한민국에도 코미디 페스티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광식 대표님도 마침 나타나셨고 계획을 막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죠. 많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시면서 함께 만들어보자. 그래서 함께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연락이 와서 된 게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이란 이름이 아니었어요. 1회 때 전에 저희가 한일전을 했어요. 일본 코미디언들 한 5팀, 우리 개그 콘서트 한 5팀에서 12년에 저희가 그 부산 바다축제 거기서 하루 동안 무대를 빌려달라고 조광식 제 부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한 3,000석? 그 서 있는 사람까지 한 5,000명, 6,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웃음이 앞에서부터 파도처럼 우와 밀려드는 걸 내가 현장에서 그걸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어. 이거 무조건 된다. 그래서 아마 탄력이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차별점은 가장 오기 힘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저희는 육로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에딘버러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이제 육로로도 갈 수도 있고 유럽은 이제 그냥 그 주위의 나라만 모아도 10개국, 20개국은 쉬운데 저희는 이제 육로로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그 위로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가로막고 있어서 육로로는 거의 올 수가 없고요. 잔치집에 잔치상 있다고 잔치 치러본 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산이 그런 점에서 저격이었고요.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보면 바다가 꼭 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또 코미디의 훌륭한 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맞아떨어지는 좋은 시기였죠. 과연 그 해외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저희도 두려웠죠, 사실. 몇몇 분들은 얘기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제적으로 페스티벌을 하냐, 코미디를. 해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알아듣냐. 원칙을 세운 거는 그러니까 피지컬 퍼스트, 그러니까 버벌 세컨드. 뭐 말은 뭐 웃음은 만국 공통 언어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코미디야말로 어떻게 보면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제일 큰 예술 장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지컬하게 웃기는 게 일단 먼저고 언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라.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영어권 사람들의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웃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다. 그 초창기에 섭외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코미디언들이 아무도 부코피를 모르잖아요. 뭐 100%를 다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돈 떼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어디 사는 뭐 이상한 데 갔다가 돈만 공연은 해주고 돈만 떼이고 이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는 어려웠죠, 좀. 집행위원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집행할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위원장인데 집행할 돈이 없네, 맨날. 북코페가 아니라 민폐, 북코민폐라고 제가 저는. 무조건 예산확보였어요, 예산확보. 협찬사랑 부산시나 문화부에서 예산을 따자. 기업들이 사실 코미디 페스티벌에 후원을 한다? 이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 기업체도 그 기업에 대해서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설사 없다 하더라도 어떤 연결고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코미디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다 지인을 통한 협찬이나 지인들을 다한 협찬들 외에는 사실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아무래도 술 한잔 해야 좀 친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준호 형이 엄청 마시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아무래도 그때는 준호 형 사비로도 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부산을 내려왔으니까요. 쉽지 않죠. 저는 그래요, 사실. 뭐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다 안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힘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근데 그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부산 상공회의소 분들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유명 이제 이 개그맨이나 뭐 개그우먼 이런 분들이 참여를 별로 안 했어요. 이게 뭐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또 함께 해줬고 특히 뭐 우리 이진복 국회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뭐 그 성장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그 모습은 저와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께 직접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북코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후배들이 도와줬어요. 선뜻. 김준호 씨가 얘기를 했고 취지나 모든 면에서 너무 좋으니까 뭐 누구 하나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이 선뜻 다 도와줬던 것 같아요. 개콘 시절에도 형이 이제 후배들 많이 챙기고 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후배를 많이 챙기자 하는 마음이 커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 좋은 일들이니까 뭐 코미디언들한테 약간 우리도 멋진 페스티벌 한번 만들어 보자. 제1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힘찬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레드카펫 말고 블루카펫으로 하자. 뭔가 좀 부산 바다, 웃음 바다 이게 그때 슬로건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다의 색깔 블루카펫도 하고 영화제는 레드니까 좀 차별화하자 해서. 이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는 진짜 이렇게 웃기고 코믹스럽지만 또 다른 이 드레스 코드의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개그맨도 진지하구나. 진지할 때는 멋있구나. 예. 처음에는 공연할 데가 없어서 경성대 앞에 클럽 같은 바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쩍쩍 소리가 나요. 전날 마시다 흘린 맥주가 아직 안 닦여가지고 진짜 무대에 걸을 때 쩍쩍 특수효과처럼 나는데 관객도 정말 많이 왔는데 기자분들이 하필이면 그때 오셨어요. 저희 공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보러 오셨는데 기자분들 자리를 에어컨 앞에다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공연 평을 써야 되는데 공연이 추웠대 평이. 나 세상에
아니, 아씨, 공연이 어땠나요? 변기수의 뭐 뉴욕쇼는 추웠다. 이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만큼 열악했어요. 근데 변기수가 내 욕을 그렇게 한대, 욕쇼에서. 그래서 내가 몰래 가서 봤어. 몰래 가서 봤는데 거의 한 30분을 내 욕을 하더라고. 내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뭐 집행위원장 김준호 그 새끼야. 지금 공연장에 화장실도 없어. 똥 싸려면 20분을 뛰어가야 돼.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딱 나갔어. 그래서 얘가 아유, 저럴 줄 알았더니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안 해요,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때는. 내가 그 얘기 했어요. 형. 근데 형이 자체 그 시간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그 관객들 200명의 배꼽은 달아나지 않았냐고. 그것도 결국 형이 웃긴 거라고. 진짜 어떻게 형은 하늘에서 웃음을 주려고 만든 사람 같다고. 아, 집행위원장으로서 진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드립걸즈랑 공연이 정말 그 공연을 통해서 안영미, 박나래, 이국주 수많은 예능인들이 탄생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뭐 수많은 어떤 뭐 방송도 했지만 내가 볼 때 드립걸즈가 이런 공연 코미디를 통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역량이 진짜 쌓이는 것 같아. 코미디언들은. 네. 또 그때 무한걸스 팀하고 같이 저희가 콜라보를 했어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무한걸스 팀과 함께 연습을 했는데 딱 그 포코팬만을 위한 딱 온리 원쇼였거든요. 그게 저희 공연이 다른 대사 있는 그런 코미디와 다르게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연습량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도 많이 연습을 많이 했지만 무한걸스 그분들도 엄청 저희 연습을 다 따라 하시려고 계속 여기서 피땀 흘리고 그 무대가 끝나고 막 서로 울었던 막 기억이 있어요. 그쵸. 결국 성훈이 선배가 저글링을 실수를 했어요, 무대에서. 맞아.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무대 올라갔더니 막상 저글링 자기 파트에서 실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막 서로 안타까워하고 아우 또 어떻게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공연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방송에서는 이제 막 이제 짧은 일주일마다 하니까 감동까지는 없는데 희한하게 공연은 한두 달 동안 진짜 맹연습을 해서 페스티벌에서 딱 보여줬을 때 실수하면은 정말 진짜 자괴감 들지, 자기들이. 그래서 소주 한 잔 먹고 또 다시 또 연습하고 풀고 이게 어떤 희극인들의 어떤 기쁨이자 눈물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빚잔치였지, 빚잔치. 1억 받고 5억으로 치렀으니까 우리 쪽 콘서트냐 이게 페스티벌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우리가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욕심이더라고. 정말 그냥 객석도 많이 비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첫 회니까 저희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미비했고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서 그때 개막식을 했는데 객석이 많이 비어 있었던 기억이 있고 정말 그때 개콘이 막 팀한테로 개콘 관련된 사람들 개그맨들 유명했었으니까 정말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관객석을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그 능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좌충우돌 실수가 많았어요. 이제 뭐 좌절할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는 됐습니다. 1회 때. 1회 끝나고 거의 뭐 평가는 이제 기자님들은 숙소 문제 때문에 일단 욕을 하기 시작했고 숙소를 모르는 기자님 2분씩 이렇게 배정을 한 거야. 근데 몇몇 기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돈 없는 페스티벌인데. 근데 원베드는 너무하지 않았냐. 모르는 기자님끼리. 그리고 화장실이 뚫려 있다. 그 내부자들 이병헌 씨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 다 비치는 화장실. 그리고 침대가
천장에 거울은 또 왜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내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삼 회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텐츠가 질이 떨어지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4회 때 송은이 누나가 내가 한번 총대 메고 해보겠다 연출을. 진짜요 누나? 완전 천군만마했죠. 누나한테 맡겼죠.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총연출이신 우리 은희 누나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페스티벌 하나가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효과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코미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요만큼도. 코미디언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코미디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자부심도 엄청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는 웃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지 라고 잘 얘기를 못하는 것도 또 공통된 성격이에요. 코미디언들이. 우리가 잘난 걸 티를 잘 안 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코미디 페스티벌만큼은 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싶었던 거에 모두가 의견을 사실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 4회 때 제일 주력했던 거는 결국 이 코미디 페스티벌을 어떤 시스템화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연이나 행사나 축제에 대한 감각들은 다 갖고 있지만 이걸 하나의 바구니 안에 어떻게 잘 배열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코미디 페스티벌의 메인 이미지 이런 것도 사실 3회까지 없었는데 시각적인 것부터 좀 만들자 해서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코미디를 세련되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4회 때부터 송은이 우리 총연출님 덕분에 예, 그때부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페스티벌의 퀄리티가 체계적이었어요. 그때 연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누나가 또 기획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코편은 송은이 씨가 연출하기 전인 4회 이전과 4회 이후로 나눈다. 4회는 사실은 그냥 힘들었던 기억이 사실 더 많아요. 그 컨텐츠 자체로 뭐 저희가 재미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잘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미디 페스티벌은 오히려 가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대를 보는 게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좀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는 알죠. 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가 보이니까 너무 알겠으니까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party. Move your body, shake your body. 양세 body, two-leg body, go. 이게 이제 코미디라는 어떤 흥겨움, 우리 즐거움이 있는데 음악과 어떤 뭐 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코미디하고는 어우러지는 부분이고 이제 한 4회를 지내고 나서 이런 페스티벌에 걸맞는 주제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획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송은이님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몇 분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5회 때부터 했을 거예요. 주제가는. 4회 때는 없었어요. 김준호 씨가 옛날부터 위아더 월드 같은 걸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만드는 어떤 의미 있는 캠페인송 같은 건 많이 있는데 코미디언 분들이 하시는 거는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죠. 일상에 지친 그대 놀러 와요. 웃음이 매력적인 타임.
배석이 형부터 이용자 누나, 수많은 어떤 은희 누나의 인맥들. 예? 나는 사실 내가 부탁은 경제인들한테 잘하는데 희한하게 선배님들한테 부탁을 잘 못하거든. 근데 은희 누나는 잘해 그런 거. 그래서 사사삭 해가지고 비디오도 만들어줬고 그때 무대도 되게 멋지게 연출해 주셨고. 위에 선배님들과 김준호 씨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 후배 라인의 중간에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기에 훨씬 더 좀 용이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섭외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나서서 내 일처럼 아마 했을 거예요. 저희가 멜버른이나 다른 해외 페스티벌 가면은 공사장에서도 하고 뭐 술집에서도 하고 자기 집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대문 열고도 하고, 그리고 객석이 1명도 있고 뭐 1000명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공연 문화가 내 돈 만약에 1000원이라도 줘도 의자가 좀 편해야 되고 극장스러워야 되고 그게 좀 약간 있는데, 그런 어떤 편견을 저희 페스티벌이 점점 없앨 거예요. 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영화를 한 극장에서 더 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곱하기 관객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연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코미디 스트리트, 야외 공연을 야외 무료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고남로 앞에서 하는데, 지금도 죄송한 거는 이제 그 버블 쇼라고 외국에서 온 버블을 잘하는, 버블 가지고 하는 그 코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비누 거품이 그 떡볶이 노점상 그 위로 막 가는 거예요. 분식집 위로 막 가는데도 뭐라고 안 하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화이팅 해주시고, 그러면 관객이 있으면 더 쉬워요. 원래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게 이제 TV 공연과 다른 거니까. 또 학교도 찾아가서 스쿨어택이라고 또 저희가 몰래, 코미디언들이 몰래 가서 깜짝 놀래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코미디 공연이라는 거를 TV로는 보지만 실제로 코미디 공연을 라이브로 못 본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30팀, 40팀 되지만 그때만 해도 공연팀이 없었어요. 방송국 위주라 대학로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성인용, 어린이용, 그리고 또 뭐 디너쇼, 뭐 수많은 이제 콘텐츠가 다양화돼서 최대한 더 많이 초대해야겠다. 제가 그러니까 데뷔 30주년 딱 1년 남았을 때거든요. 김준호, 최대웅 두 사람과 같이 골프를 치다가, 그러면 디너쇼 한번 하시죠? 저도 장난으로 그래 그럼 해볼까? 뭐 이렇게 그냥 장난처럼 시작이 됐는데, 말이 그렇지 제가 무슨 디너쇼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말이죠. 너무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고, 왜냐면 디너쇼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밥쇼잖아요. 밥값을 내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밥값을 해야 되는데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정말 의리의 양희은 씨가 노래를 안 해주셨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많이들 도와주셔서 그 30주년 디너쇼가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게 이상하게 전통이 돼서 해마다 선배님들이 마지막 그 피날레처럼 디너쇼를 하시기 시작했죠. 여탕쇼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게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신선하고, 그게 바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묘미죠. 그 전에 이제 뭐 공연도 하고 그래서 좀 겸사겸사 갈까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왜냐면 늘 김대희가 양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뒤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오기를. 그 김대희예요. 김대희가 늘 양복을 준비해서 걸어놓고 박미선이 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개막식 사회를 봤었고 폐막식 사회도 제가 1회 때 봤었던 기억이 있고 2회 폐막식 사회도 제가 봤었고 갑자기 김준호 집행위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형 3회는 형이 개막식 사회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1, 2회 때 정말 힘들 때 개막식, 폐막식 사회는 형밖에 볼 사람이 없어.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좀 알려지니까 형은 이제는 그 정도 사회를 볼 깜냥이 아니야. 김준호 씨 별명이 한때 달쌈선배라고 불렸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형적인 달쌈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한테. 이해합니다. 네. 그죠. 사실 우리 MC만 해도 이경규 선배님, 김구라 형님, 뭐 박미선 선배님 수많은 분이 다 MC를 많이 해주시고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때는. 대희 형이 많이 서운해했지. 미선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다 해주시니까 사실 우리 개그계에는 되게 큰 여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 선배님이 딱 주축으로 폐막식을 담당해 주시니까 퀄리티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해마다 쇼를 해요. 이홍렬 선배님 쇼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최양락 선배님 쇼를 했는데 어쨌든 데뷔 몇 주년 기념해서 이 쇼를 페스티벌에서 한다는 거를 되게 선배님들이 되게 고맙고 되게 대단한 감동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더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명예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 코미디 프로들이 각 방송사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걔들 어떻게 하지만 저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코미디라는 분야는 안 없어질 거다. 신라시대 때도 웃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조선조 시대 뭐 통일 삼국시대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람이 사는 한 코미디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이른이 훨씬 넘으셨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새로운 발상이나 예를 들면 그 볼 때만 성화봉송이라고 야, 힘들게 뭐 사람이 안 볼 때 왜 뛰냐? 볼 때만 뛰고 안 볼 때는 가져오자. 그리고 뭐 저희 표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언 제조기시기도 하고요. 포스터는 유명한 만화 화백님들이 그려주셨었죠. 화백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뭐 이래 때 대표적으로 이제 광수생각의 박광수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태호 미생 그리고 기안84 그리고 허영만 화백님 뭐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그려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고인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이회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 글씨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회수님이 그냥 기꺼이 해주셔가지고요. 제일 고맙죠. 사실상 김준호 위원장님만큼 고마운 분이 전정 쌤이세요. 전정 쌤은 코미디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술 드시면 한 번씩 전화 오세요. 포기는 하지 마. 그게 엄청난 힘이었어요. 그 또 한 분이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진짜 컸습니다. 3회 때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건이 있었어. 지치지 마라 준호야 한마디 하는데 약간 좀 뭉클했어요 사실. 지치면 못해. 네가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라가 왜 이렇게 그때 크게 좀 가슴속에 와 닿았던지. 정말 고맙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 사랑 속에 아시아권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대축제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4회를 맞아 성화 봉송을 하게 된 영광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진짜 유일하게 송혜 선생님께서 성화봉송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그 연로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마지막에 개막식 때 성화를 들고 입장하실 때 그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네. 모든 코미디언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지 않았나. 코미디언 열정을 몸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저희는 아마 개막식에 이번에 또 저희의 어떤 영웅이신 송혜 선생님이 자꾸 하셔서 선생님하고 뭐 구봉수 선생님 자꾸 하신 선배님들의 또 어떤 살아생전의 영상 그런 고마웠던 부분들을 좀 기념할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없었다면 후배들도 없고. 2012년 그리고 2013년이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는데 일이 하나도 없고 뭐 새 코너 개그 콘서트에 새 코너 검사를 맡았는데도 계속 통과가 안 돼서 이제 다른 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준비도 하고 있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코미디언이 아닌. 그런데 김준호 집행위원장님이 뭐 코미디 페스티벌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저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코미디언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어떤 장이었죠. 2017년도에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을 하고, 근데 코미디는 절대 못 놓겠는 거예요. 코미디 너무 하고 싶고, 이제 여기 부위원장님이신 최대웅 선배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야 혹시 뭐 개그맨 출신 중에 작가 하는 애 없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저 작가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오게 된 경우라서 좋았죠. 그냥 막 사람들 많이 웃고 막 즐기고 하는 것들이 그냥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무대에 올라가진 못하지만 그 무대에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약간 행복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처음 개그를 시작하면 그 대학로에 이제 이 작은 소극장 무대에서 다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80에서 90명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무대에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때 박수 받고 막 할 때 어렸을 때 너무 좋았었잖아 우리가. 맞아. 그래서 뭐 하루에 막 5,000원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무대들 많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북커페를 가면서 조금은 이제 우리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건 못 나가건을 떠나서 코미디언들의 축제잖아요. 무대에 서면 주인공이다, 그리고 아티스트다. 왜 가수들만 아티스트고 영화배우만 아티스트냐.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들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축제에선 주인공처럼 멋지게 나가보자. 그러니까 함께하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뭐 혼자서는 못 쓸 거예요. 근데 팀이니까 그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도 저는 항상 얘기지만 웃음을 주는 일은 굉장히 숭고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왜 그렇게 돈도 안 생기는데 하냐 그러면 후배 양성이 선배 양성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라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선배로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진짜 후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혼자 무대를 채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지역 축제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했어요라고 하는 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냐. 코미디 머스트, 코미디는 계속돼야 된다. 사실은 전쟁통에 필요한 게 코미디거든요. 웃음으로 평화도 올 수 있고 웃음으로 희망도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코미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장점을 또 발견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거의 스타가 돼버린 이창호하고 곽범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해달라. 아무튼 온라인으로 막 게시판에 올라오는 어떤 글을 보고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트위치 이제 생방송 쇼할 때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 관객이 없었으니까 이제 접속자 수, 시청자 수를 이제 그 카운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수치가 다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뿌듯했죠. 아, 내가 잘했구나. 극장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극장으로 차를 타고 오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차 안에서 막 웃으니까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개그맨 웃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적을 울려주세요 그러다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극장 주변의 아파트 주민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했고요. 예. 외국 코미디 페스티벌 관계자들은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나.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코미디 자동차 극장도 저희가 한번 계속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2년 연속하다 보니 순발력 있게 와서 코로나랑 긴 터널을 넘어왔습니다. 북코페의 대표 상징인 캐릭터 퍼니가 이제 올해 10회 홍보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북코페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반을 닦고 북코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퍼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김대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디자인을 코미디언 김경환님께서 또 해주셔갖고 코미디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 퍼니인 거죠. 이제 10살입니다.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를 했어요. 모든 집행위들이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면 어떤 마스코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스코트가 좋겠냐. 각자 막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문득 제 내리를 스치는 게 등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부산이잖아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등대고 등대는 바다를 비추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비추는데 우리는 웃음으로 세계를 비추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2년 동안은 이런 준비했던 것들을 다 풀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회를 맞이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도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공연장도 좀 늘리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회관이나 뭐 저희가 협력사 부산은행이나 그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으면 같이 행사를 계속해서 저희 이름이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도록 부산에는 해운대에서 모래축제하는 데서 저희 걸 만들어갖고 홍보됐었고 이렇게 조금씩 저희 이름을 알리는 거에 중점점을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했었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유행하는 거를 조금 더 해야지만 유입자 수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전문 디자이너들이 오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티켓 수익이 없었었죠, 그때는. 조직위 분들께서 이제 협찬으로 많이 끌어와 주셨었죠. 네. 해주시던 협찬사 분들께서 더 크게 해주세요. 저희 방향이나 이제 미래를 보고 차차차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성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관객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행사니까요. 이제 관객석에 태블릿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을 통해서 웃는 모습이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횟수가. 그러면 그 횟수에 따라서 관람료가 차등으로 산정이 돼서 말 그대로 웃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그런 재미있는 개그페이 극장 운영 예정이고요. 저희도 8월에만 이제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인데 여러 나라들이 모이면은 1년 내내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8개국이 또 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국제적으로 해보자. 세계
코미디 총연맹 대단하죠. 코미디 전 세계 코미디를 아시아에 부산에 뭉치게 해가지고 뭔가 웃음에 대해서 교류해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는 거. 해외 공연들 오잖아요. 멜버른, 몬트리올, 에딘버러, 뭐 스위스 몬트레 정도?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저희가 이제 개막식 무대를 셀럽5 했고, 그게 연결돼서 그 무대를 본 멜버른에서 저희를 초대를 한 거죠. 그런 공연이 사실 거의 없었죠. 이게 왜냐면 코미디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 뭐 오마스 같이 넘버벌,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가 없거나 영어권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댄스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아서 그 무대를 제법 중요한 메인 무대를 많이 섰어요. 저희가 그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측에서도 많이 놀라고, 왜냐면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처음에 예상되었던 거는 무대 끝나고 바로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이하게 마차를 타고 급하게 주변 그 멜버른 시내를 돌아다니는 관광 마차가 있거든요. 그 관광 마차를 수배해가지고 관광 마차를 타고 이제 그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큰 무대에서 우리가 뭐 거의 파이널 공연 순서에 공연을 했으니까, 근데 그 환호와 이런 것들이 엄청났거든요. 저희가 무대를 딱 끝나고 났을 때 굉장히 짜릿하고, 아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정말 완전히 배가 부른 그런 기분. 외국 코미디언들이 의외로 많이 와보고 싶어 했어요. 오기 힘든 나라니까. 한번 왔다 가면 이제 그분들이 저희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희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해외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The relationship began in 2013 with head programmer Dennis Wang attending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and subsequently inviting Australian artists to participate in the inaugural BICF. Our relationship is as strong as ever. While COVID has paused some international travel and creative opportunities, I'm truly excited to see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to celebrate your past achievements and to look ahead to a bright future. 제가 처음 북코페를 알게 된 거는 2013년 1회를 할 때, 그러다가 실제로 4회 때 2016년에 첫 공연을 보러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봤던 공연이 이리오션이었습니다. 저는 이리오션은 진짜 한 3번 넘게 봤던 것 같고, 조금에는 워낙 베테랑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개그 수준이 퀄리티가 높아요. 그 북코페에서는 개그맨들의 그 실제 애드립이 막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게 더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중간에 진짜 팬분들이 중간 뭔가 요청하면 그런 것도 멘트를 쳐주시는데 진짜 한 3초마다 계속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저는 이제 북코페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좀 숨어있는 팬이었어요. 그냥 이제 개그 콘서트나 우차싸 방청 가는 소소한 팬이었는데, 이제 북코페는 공식적인 큰 무대가 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도 있고, 이제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개그맨을 좋아하는 팬들도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많이 숨어 있었다라는 걸 북코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자리에 팬들이 모인 걸 보면 어마어마한데, 저는 어찌 보면 한 명의 팬이지만 마음속으로 살짝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또 이제 여름에 오는 북코페를 기다리면서 또 이제
나의 삶의 활력소를 얻어갖고 와야지. 보신 분들은 재방문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재방문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친구보다는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을 모시고 온다는 그런 또 통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조금 생각대로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또 10년이 지났을 때는 진짜 부산이 그냥 대한민국이 정말 코미디 페스티벌 기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공연을 관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코미디 찐팬 부산시장 박형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미디 없는 세상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이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웃음이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코페가 우리 부산을 웃음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행복으로 가는 도시 부산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코미디 애호가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야한 얘기도 하고 막 진짜 거칠게 욕도 나오고 평소 방송에서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정말 다이렉트로 제 모습에 가까운 게 그 공연에서의 모습이더라고요. 무대에서 그 모습이 더 제가 원하는 모습이긴 해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은 저한테 산소통이다. 그러니까 나를 숨쉬게 해주니까 내가 아직 코미디언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무대니까. 일등 공신은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이죠. 그 관객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럼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개그맨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또 가볍거나 쉽게 넘길 수 있는 페스티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튼튼한 뼈대를 만들자. 앞으로는 이제 그 11살 이렇게 되면 좀 이제 환경이 더 혹독해질 것 같아요. 뭐 여건은 좋아지겠지만 대신 저희를 보는 평가가 더 냉철해지겠죠.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리다고 이제 응석 부릴 때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이제 냉정하고 이제 그런 평가에 맞춰서 저희가 주춤되지 않으려면 갱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아서 가야 되고 나 있는 동안에만 잘 되면 오래 갈 거예요, 저는. 코미디는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코미디의 장르 안에서 영화제, 코미디의 장르 안에서의 음악제, 코미디의 큰 틀 안에서의 어떤 무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페스티벌이 그렇게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북코페는 제 자식이죠, 사실. 이제는 앞으로 한 15년, 아니 10년 후까지는 내가 더 케어해야지. 감사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